안녕하세요. 갑상선 인사이트의 갑쌤 정지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만지면 뜨겁고 별일도 아닌데 자꾸 짜증나고 화를 자주 낸다고 갑상선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지속적이다. 점점 심해지네.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 얼굴은 붉고 만지면 뜨겁고 불안하고 초조감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가?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목 주변이 부어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안구도 돌출되었다. 그러면 빨리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보통 내과나 내분비과에서 주로 검사를 받는데요. 혈액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만으로도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간단합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갑상선 호르몬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보통 갑상선 혈액 검사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수치를 봅니다. TSH, T3, 프리티4입니다. TSH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T3와 T4는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프리티4는 T3로 변환되기 전의 상태의 갑상선 호르몬을 의미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다 라는 것은 정상 수치보다 T3와 프리티4가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면 분비를 억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TSH의 분비는 낮아집니다. 초음파를 보면 갑상선에 결절이나 염증이 있는데요. 얼마나 범위가 큰지를 살펴보는 거고, 항체 검사는 항진의 원인이 자가 면역성 질환, 즉 그레이브스 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느닷없이 왜 발생했을까요? 이것이 궁금한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갑상선 항진의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인체가 느끼는 모든 과로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 질병으로 인한 몸의 힘든 상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몸이 과로 상태가 되면 뇌하수체가 TSH의 분비량을 늘려서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잠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갑상선이 힘들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자가 면역 항체가 민감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병적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아급성 갑상선염, 그레이브스성 갑상선 항진, 결절성 갑상선 항진, 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은 우리가 피곤하면 입술에 수포가 생기듯이 갑상선에 수포성 염증이 생겨서 이 수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갑상선 호르몬이 일시에 팡 터지면서 많이 분비되어서 갑상선 항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내부 세포에서 자가 면역 항체를 만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증상이 심각하고 잘 낫지 않으면서 방치하면 아주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90%가 그레이브스성 갑상선 항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결절로 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은 갑상선에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비정상 세포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의 치료 방법은 항진의 원인과 항진의 정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처럼 일시적으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면 항생제나 소염제를 처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연적으로 좋아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레이브스성 갑상선 항진증이라면 메티마조를 투여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키면서 자가 면역 항체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심장에 무리가 가고 부정맥이 있다면 베타 차단제 같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치료약을 먹어서 심장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메티마졸로 수치가 안정이 되지 않거나 염증 정도가 심하다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서 과열된 갑상선 세포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치료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불가하고 갑상선 결절의 범위가 넓다면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가벼운 약물 치료에서 시작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수술 같은 좀 더 직접적이지만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오는 질병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료를 하기 어렵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2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는 대처를 빨리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아급성 갑상선염처럼 경미한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항진 증상은 있지만 호르몬 수치가 높지 않거나 특별히 약을 투여할 상황이 아닌 경우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한방으로 치료하면 빠르게 치료가 됩니다. 한방 치료는 첫째로는 의료의 사각지대, 말하자면 증상은 심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정상일 때 나타나는 모든 신체의 증상들을 안정시켜서 갑상선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치료돼서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느끼는 후유증과 손상된 증상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의 여러 기능이 손상되어서 오는 후유증을 치료하는데도 한방치료가 좋습니다. 양방에서의 검사나 치료는 매우 중요하고 신속한 치료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신체적인 증상들을 안고 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인체의 여러 가지 밸런스와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회복을 하고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치료에 더해서 스스로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 또한 갑상선 항진 증상을 빨리 없애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지만 점차 진행이 되면 심각하고 장기적인 치료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항진증이 치료된 이후에는 저하증으로 되어서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항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진을 받고 상태에 맞는 치료를 통해서 갑상선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인사이트의 갑쌤 정지인 한의사였습니다.